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자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마할 지역구에 사무실 차리고 후원금 펑펑 쓴 비례대표들. 자, 이게 뭐 무슨 말인가 하니,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 2020년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된 지 석 달 만에 지역 사무실을 열었다. 현수막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뭐 냉장고, 가구 이런 것도 들여놓고 이렇게 쓴 정치 후원금이 약 7,800만 원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본인 돈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정치 후원금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신 건데, 류호정 의원 측은 사무실 1층 열다 보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죠. 지역 사무실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쓴 의원, 민주당 이제 김경만 의원인데 6,700여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뭐 사무실 관리비, 임대료 뭐 이런 것들 해서 6,700만 원을 썼다고 해요. 뭐 인테리어, 가구 구입, 뭐 간판, 현수막 이런 것들도 뭐 다 돈이죠. 따지고 보면은요. 또 이제 홍보 비용, 개소식을 하면 이제 보통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1억 2천여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6천만 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3,800만 원, 이렇게 지금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에 17명이 후원금을 지역 사무실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일은 잘 하느냐? 3년치 법안 통과율을 살펴보니까 이 17명 중에 6명이 20%를 넘지 못했다. 지난 3년간 통과된 법안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의원도 5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초선이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를 많이 못 시켰다고 해서 비단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냐라고 이제 예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례대표가 지역구 활동을 지금 이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무실을 열어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용을 한 건데, 뭐 많겠죠. 뭐 지역 간담회도 열으셨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다 후원금에서 나갔거나 아니면 뭐 본인 세비로 충당을 했을 텐데, 내가 내 돈 쓰는 건데, 내가 나한테 들어온 후원금 쓰는 건데 뭐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의원님들은 뭐 그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례대표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21대 국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례대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명이죠. 각 분야별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모은 거잖아요. 뭐 청년, 여성, 장애인, 각 계층 분야를 대변할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한 건데, 물론 이 중에는 저 사람이 이 분야를 대표를 한다고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을 쓰는 것이 이렇게 지금 무언가 본인들의 전문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재선을 하려고 이 지역구를 미리 선점을 해놓고 지역구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라면은 비례대표라는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고, 심지어 이 국민의힘은 정말 심합니다. 이 조명희 의원님, 본인이 출마할 지역구의 다른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는, 그러니까 이분에게 우리 시민들이 힘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낸 후원금을 다른 사람한테 후원을 한 거예요. 뉴스 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대구 동구 출마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그리고 뭐 경남 경북 도지사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 국을 끓여가지고 드시라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준 사람 마음은 내가 선물을 준 사람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국을 또 다른 옆집에 이거 내가 받은 건데 먹어 이렇게 나눠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물며 돈을 지금 이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보내주신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좀 자질이 의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경수 의원님 전주시 출마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주시의원 후보 4명에게 50만 원씩 이제 후원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시의원들 4명에게 이제 50만 원 후원을 한 거는 뭐 이거는 이제 후원금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다면은 그래도 좀 국민 정서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격려 차원에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이렇게 50만 원 정도 힘내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는 뭐 이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위들도 후원을 해준 시민들이 물론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라고
뭐 다용도로 활동하시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지만, 그래도 이 비례대표 취지에 좀 맞지 않는 용도에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을 막론하고, 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은 정말 심각한 거고, 유호정 의원도 지금 심각한 겁니다. 본인이 비례가 될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이분은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뭐 사무실을 일찍 열어가지고 후원금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후원금이 이분한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벌써부터 이렇게 재선을 준비하는 거, 아주 진즉부터 준비를 해온 거,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다른 정치인들에게 다시 후원한 비례대표 의원만 6명이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와요. 비례대표들이 재선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즉 지금 이분들이 뭔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선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혹은 그런 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주지 못했고 제대로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선을 하려면은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구조적인 좀 문제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다 핑계입니다. 국민들이 이분들 재선하고 삼선하라고 비례대표 시켜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비겁한 변명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왜 구조를 탓을 합니까?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바꾸라고 국민들이 지역구건 비례대표건 간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재선하려면 어쩔 수 없다, 말 같지도 않은 핑계고, 그런 마음이라면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비공개 회동, 드디어 이제 두 분이 만나셨어요. 이 전 대표 귀국 후 한 달여 만에 이제 이렇게 회동을 하신 건데, 어제 이제 28일이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2시간가량 또 얘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회동에서 오갔던 모든 대화가 다 공개되긴 힘들죠. 주요 대화들조차 공개가 되진 않았던 거고, 부각시킬 만한 워딩, 어떤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좀 기사로 나온 건데, 그냥 이 워딩만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의 화합, 총선 승리를 위한 친낙계의 협조,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한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좀 혁신을 하자라는 건데, 이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친낙계 분들이 주장하시는 이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런 거라면은 혁신이 아니죠. 그거는 권력쟁탈이죠. 혁신이랍시고 또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외부 인사를 앉혀가지고 지방선거 패배했듯이 총선도 패배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리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리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친명계다, 친낙계다 이렇게 분류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뭐 특정 정치인을 계속 오랜 시간 지지를 해왔고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제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뭐 민생 행보였고 잘하고 계세요. 굳이 뭐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이재명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를,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중적인 인지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간판 정치인이 이끄는 체제를 바꿀 필요성은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적임자, 방송 장악 인사.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대변인, 홍보수석을 좀 지내신 분이죠. 언론특보까지 이제 거치고, 우리 이동관 후보자. 이제는 대외협력특보로, 잠깐이죠. 재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 있죠. 뭐 MB맨이라고도 하죠, 이분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앉히겠다? 언론 탄압으로 아주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다른 직책도 아니고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게 지금 이게 상식적인 처사입니까? 이동관 씨가 했던 행동들, 이명박 정권 때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언론을 불법 사찰하고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국정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통제하고 억압하고 차단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수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몇몇 언론들 빼고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비판을 가하죠, 언론들이. 그러니까 골머리가 아프겠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최적화된 인물을 물색을 하다 보니
이분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판단 미스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언론을 탄압을 할수록 언론들과 시민들은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비판 기사들, 뉴스들 이런 것들 정말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현명한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그렇게 강조하시는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사를 탄압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하지 않을 그런 인물로 임명을 하세요. 다음 기사입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 100명 이상 수사 징계. 여러분들 1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지금 책임을 지는 것 같죠? 무언가 한번 볼까요?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의 공사를 맡은 행복청,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를 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임시 제방을 쌓아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임시 제방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르니까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버린 거죠. 결국엔 이제 거기 들어갔던 차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아주 대형 참사인데, 사고 당일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에 현장 감리단장이 7번이나 위험을 보고했지만 행복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연히 문제죠.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뭐 청주시, 충청북도, 경찰, 소방 다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 통제를 또 하지 않았고 충북도청 공무원들은 정부가 인사 조치가 가능한 각 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도 해임과 직위 해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이렇게 5명인데 도지사나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못 건드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은 쏙 빠져나가겠다 그거죠. 이태원 참사 때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빠져나갔듯 같은 짓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법적인 사각지대로 인해서 김영환 도지사나 이범석 시장이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공직자라면 본인들이 청주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거면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정말 그게 공직자 아닙니까? 참사 당일 김영환 지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보를 보면 가관이죠. 지하차도 침수 보고를 받았는데 오송으로 안 가고 괴산으로 갔죠. 사상자가 한두 명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명피해 보고를 받고도 인근의 농산물 침수 피해 현장 둘러보고 늦게 오셨죠. 오송에는 정말 인면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장관들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정말 오송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들과 그리고 본인들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타인을 구하려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이타심을 발휘해서 피해를 줄인 의인들 앞에서 부끄럽다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둘 다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마제강TV도 많은 공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